안녕하세요. 이주유 조재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연세대학교 재시문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많이 긴장들 하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알아볼 것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이 연세대학교 전형의 특성과 그 다음에 기출 유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 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023학년도 전형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전형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분석해 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앞으로 2학년이나 1학년 학생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시 모집 주요 전형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역시 일반고가 되겠죠. 자,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 480명이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94.1%라는 사실 일반고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활동 우수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 대략 54%, 현격하게 일단 합격자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작년은 면접이 40%, 물론 올해는 30%로 약간 축소되면서 올해 사실 입결이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은 역시 면접 40%였고요. 가장 큰 차이점 뭐죠? 보시는 것처럼 최저가 있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최저 충족률이 물론 82.8%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이 최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 이게 어려운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하다 보니까 성적은 좋고 최저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일반고의 그 합격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때 기본적으로 연세대 활동 우수가 얼마죠? 54.1%네요. 물론 고려대 학업 우수는 61%라서 언뜻 보기에는 연세대가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계열 적합성, 그래서 이쪽에서는 거의 특목고 학생들 위주로 뽑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목고 학생들이 이쪽을 지원한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고려대 학업 우수형 자체가 실제로 합격 비율,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연세대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수시 모집 주요 전형 신입생 출신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서울 지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도 역시 23.1%가 서울 지역 학생들이었고요. 종합은 그보다 더 높아지는 30.3%였더라 라는 비율이 있는데, 자, 물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 학생들이 진짜 많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전국 대비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16.4%라고 봤을 때 어떻죠? 역시 서울 지역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물론 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준비에 대한 부담감, 특히 이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학원에서 다뤄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한 학교 자체에서도 따로 준비해 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받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과연 어떠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어떠한 입결이 나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대상자 90% 컷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최종 등록자 90% 컷을 한번 보시면 역시 좀 차이가 나고 있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단 천문우주학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전원 면접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5배수. 반면에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 때문에 3.5배수 이상을 뽑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세대는 5대1의 경쟁률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전원 면접에 참여하게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면접 대상자 90% 컷과 최종 등록자 90% 컷의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라는 것도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쪽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사실 언뜻 보시면 이 최종 등록자 90% 컷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실제로 일반적인 교과 전형보다 아주 높다라고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역시 면접의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인원수가 가장 많은 전기전자공학부에 대해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1.69였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90% 컷도 대략 1.61이다. 물론 밑에 도시공학과를 보시면 어떻죠? 기본적으로 전원 면접의 기본 90% 컷이 2.39, 약간 빵꾸난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을 좀 제외하면 대부분 1.6대에 이제 90% 컷이 형성되고 있고 사실 그 100%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은 생각보다 학생들이 지원이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점수가 좋고 그 다음 실제 재시문 면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과학 4과목에 대해서 다 출제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지원을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4과목을 다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준비를 한다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추천 전형의 이 결과에 대해서 볼 때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떻죠? 1, 2, 3등급 등급 간 차이를 한번 보시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5점,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대략 7.5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생각보다 대단히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추천 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등급 차이에 의한 점수 차가 대단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이 좀 집중되는 조금 더 그런 특징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 시에는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역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 또한 역시 차이가 비교적 크다라는 거. 그래서 석차 등급별 기준 점수 차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뭐 일부 학교는 이 차이가 1점대 등급 간 차이가 1점대에 드는 학교도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비교적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천 전형으로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다행히도 일반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죠? 녹화 면접이라는 거. 사실 기본적으로 녹화 면접을 보시면 제시문 숙지 8분에 답변은 딱 5분을 줍니다. 사실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대면 면접이고, 이럴 때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의 교수님들이 대단히 친절하고, 그 다음, 일단 학생들이 좀 모를 때에는 힌트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녹화형 면접에서는 힌트가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5분이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5분이 지나가면
기본적으로 녹화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대답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받아서 만약 한 문제라도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끝났다면 그 문제는 0점 처리될 수도 있더라 라는 것도 학생들이 꼭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아주 어렵다라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유형이 단순히 융복합이라고는 하지만 지식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준비에 있어서 내용상의 어려움보다는 이 형식상에 우리가 적응하는데 상당히 조금 더 노력을 한다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출 유형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무래도 서울대와는 다르게 서울대는 우리가 과목을 좀 선택하거나 또는 과별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연세대는 융복합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죠. 물론 고려대하고도 약간의 차이점은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나오기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통합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 수학이 없었다라는 거. 근데 언젠간 꼭 나오게끔 왜? 학교에서 일단 범위에 분명히 지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꼭 하고 들어가야 된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담 자체가 사실은 학생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지 특정 학생에게 꼭 작용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방송을 듣는 1, 2학년 학생들, 연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꼭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일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론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그래서 이제 원 과목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선택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 내용을 보시면 실제 투 내용까지도 출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2까지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물리에 대한 선택일 텐데요. 일단 상위권의 주요 대학들 자연계열인 경우에는 물리 1까지는 거의 선택하도록 학교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2까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원 4과목에 화학과 생명과학 2 정도를 선택한다면 사실 내용상의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준비시키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 5분 녹화 면접. 일단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면요. 앞에 패드가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펼쳐서 8분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5분 내에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좀 떨다가 그냥 인사하고 나오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주의 깊게 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나오면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서울대나 오히려 고려대보다도 체감 난이도가 높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문제별 시간 안배라든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야지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무래도 내용상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출제되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2021학년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크게 내용은 다시 정리해드리고 PDF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2021학년도 안타깝게도 이 제시문 면접 자체의 예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서울대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쉽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융복합 내용을 내다 보면 아무래도 내용적 제한사항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어느 정도 물리화학 또는 화학생명, 화학지구과학 또는 물리지구과학 이런 식의 연계된 내용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아주 넓은 범위를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형식을 보면 제시문이 여러 개 주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문제는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5분 내에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당 대략 2분 이내로 끊어야 되는, 그래서 1분 30초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시간 조정도 해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제시문은 크게 확률과 빛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일단 2021학년도 오전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 오후 문제에는 역시 빛 굴절, 그 다음에 태양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염색체 이상의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생명과학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화학과 그 다음에 지구과학, 물리와 지구과학을 연결한 전자기파 복사하고 별의 표면 온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간섭 효과로서 기본 LED 백색광에 대한 얘기를 출제했었습니다. 그 다음 오후 문제에서는요. 통합과학의 공기와 빛의 굴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물리원의 빛의 굴절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에서는 태양전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생명과학의 광합성과 연계되어서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태양의 고도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파동의 간섭과 회절, 결정 구조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거의 예측이 되었던, 왜냐하면 통합 내용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좋은 주제 중에 하나가 역시 빛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빛에너지 부분은 역시 출제 빈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통합 내용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2022학년도 문제입니다. 자, 이때부터 교과 추천과 그 다음에 교과 추천 이외의 활동 우수로 나눠지기 시작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추천에서 출제된 내용은 역시 이번엔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나 엔탈피를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통합과학의 산화환원. 자, 사실 이 통합과학이라는 단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은 통합과학인데 일부는 투 내용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혼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산화환원, 그 다음에 화학에서 화학결합의 엔탈피, 엔탈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게 화학1에도 안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화학2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생명과학에서는 생명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2번은 화학결합의 차이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의 쿨롱의 힘과 화학결합의 녹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그 화학결합 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문제였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중력장에서의 운동과 입자의 위치 추론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교과 추천 오후에는요. 열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체 분자의 운동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제시문 5개가 주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제 1, 2, 3, 1번은 기체 분자 속력과 목성의 행성 대기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2번 문제에서는 열 용량에 관한, 그래서 물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사실 이 물이라는 내용이 예전 교과에 있다가 지금은 교과에서 빠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물과 생명 활동에 관한 내용을 엮어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 지구과학에서는 역시 온실 효과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출제하게 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는 통합과학의 탄소순환과 그 다음에 화학에서의 수소연료전지,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 지구온난화 해결에 대해서 출제를 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022학년도 활동후 수전 전형의 오전과 오후에 대해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오전 문제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생체 촉매, 그 다음에 화학의 엔탈피 헬스의 법칙,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서 ATP, 세포 호흡에 관한 내용을 물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에서는 연력학을 기본으로 해서 기체운동, 수소결합,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는 구름의 생성에 관한 내용을, 그 다음 3번 문제에서는 충돌과 안전, 물론 이 부분은 뭐 거의 물리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2022학년도 문제를 보시면 기본 동위원소, 그 다음에 이 동위원소의 붕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해서 출제를 했는데요. 문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1번 문제가 생태계 평형,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 화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는 대기 순환과 해류의 순환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였고요. 문제 2번에서는 역시 화학의 동위원소의 개념과 그 다음에 지구과학의 절대 연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원소의 생성과 그 다음에 물리의 에너지 증가, 그 다음에 화학의 평균 원자량, 핵 융합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이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한 번은 빛에너지, 또 그 다음엔 역학적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보실 때 정확하게 문제 내용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과목 간에 어느 정도 연계가 된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작년 결과죠. 자, 그래서 작년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광합성 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었고요.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도 이렇게 제시문을 보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답변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요. 일단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정리하는 연습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 1번에서는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 부분을 묶어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증명실험,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수소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물리와 화학에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사실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특히 작년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어떠한 결과값보다는 원리에 치중해서 질문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 교육부에서 워낙 교과 과정 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에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디테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에 관한 역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전자수용체, 그래서 화학과 생명과학을 묶어서 전자수용체와 명반응과 산화적 인산화 반응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는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사실 내용상으로 약간은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지 않는 형태의 질문이 분명 주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어떤 내용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우수형 문제를 보시면요. 화학 평형, 항상성, 순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1번 문제, 사실 이 활동 우수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역 간 연계라기보다는 한 영역에 관한 문제가 거의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내용상의 전체 세 가지 문제가 연결되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1, 2, 3번 문제가 각각 따로따로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심으로 출제되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어서 답안의 작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부분, 역시 화학2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1번 문제에 대해서 출제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을 이용해서 이 순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예로서 확산과 삼투, 그리고 실제 이것을 우리가 당뇨병에 적용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배설 파트를 배울 때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학생들이 조금 더 심화 탐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진행했더라면 훨씬 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전형의 특성, 그 다음에 기출형 분석을 봤는데요. 자, 일단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러한 문제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